우리가 매일 먹는 사과, 사실 엄청 다양한 종류가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빨간 사과, 초록 사과만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 약 7,500가지 종류의 사과가 있습니다. 오늘은 알면 더 맛있는 사과의 세계에 함께 떠나볼까요? 1. 사과의 색깔이 다 다르다고? 사과는 보통 빨간색만 떠올리지만 초록색, 노란색, 심지어 분홍빛을 띠는 사과도 있어요. 빨간 사과 당도가 높고 아삭아삭. 대표적인 품종은 후지와 홍로. 초록 사과 새콤하고 아삭한 그랜 스미스가 대표적. 노란 사과 달콤하고 부드러운 골든 딜리셔스. 분홍빛 사과 달콤하면서도 은은한 향이 나는 핑크 레이디. 사과 색깔에 따라 맛과 식감이 다 다르다는 거 신기하죠? 2. 사과의 크기 차이도 어마어마하다. 사과 크기도 정말 다양해요. 한 손에 쏙 들어오는 미니 사과 알프스 오토메. 한 개에 1kg이 넘는 거대 사과 선머킹. 같은 사과지만 크기 차이가 이렇게 클 수도 있다니 신기하지 않나요? 3. 사과마다 용도가 다르다고? 그냥 먹는 사과, 요리에 쓰는 사과 다 다르다는 사실. 즙이 많고 단맛이 강한 후지 생으로 먹기 최고. 단단하고 새콤한 그랜 스미스 사과파이나 샐러드용으로 딱. 잘 무르는 맥인트오시 사과잼 주스 만들 때 굿. 같은 사과라도 용도에 따라 선택하면 훨씬 더 맛있게 즐길 수 있어요. 4. 오래 보관하려면? 사과 보관 꿀팁. 사과는 보관법만 잘 지키면 한 달 이상 신선하게 유지할 수 있어요. 사과를 냉장고에 보관할 때 비닐봉지에 넣어두기. 바나나, 감 같은 과일과 따로 보관하기. 사과가 숙성을 촉진해서 다른 과일이 빨리 무를 수도 있어요. 이렇게 보관하면 오래오래 신선한 사과를 즐길 수 있답니다. 이제 사과를 고를 때 좀 더 다양하게 즐겨보세요. 그럼 다음에도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만나요. 바닷속 신비한 생명체 불가사리. 이름부터 뭔가 신비롭지 않나요? 근데 불가사리는 그냥 바다에 굴러다니는 생물이 아닙니다. 몸을 잘라도 다시 자라고 심지어 뇌가 없어도 살아가는 불가사리. 오늘은 불가사리에 숨겨진 놀라운 비밀을 파헤쳐 볼까요? 1. 불가사리는 물고기가 아니다. 불가사리는 우리가 흔히 물고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극피동물이라는 별개의 생물이에요. 물고기처럼 아가미도 없고 지느러미도 없고 피도 없다. 대신 바닷물을 몸속에 빨아들여 움직이고 살아가는 생물. 그래서 불가사리는 물 밖으로 나오면 살 수 없어요. 2. 불가사리는 잘라도 다시 자란다. 이게 바로 불가사리의 가장 놀라운 능력. 팔이 잘려도 다시 자라는 재생 능력이 있고 심지어 몸의 중심부까지 잘려도 다시 새 불가사리가 됩니다. 실제로 어떤 불가사리는 팔 하나만 남아도 몸 전체를 재생할 수 있다고 해요. 마치 바닷속 좀비 같은 존재. 3. 불가사리는 뇌가 없다. 놀랍게도 불가사리는 뇌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움직이냐고요? 뇌 대신 온몸에 신경망이 퍼져 있어서 촉각을 느끼고 방향을 찾고 먹이를 잡아먹을 수 있어요. 즉, 몸 전체가 하나의 움직이는 뇌 같은 생물. 4. 불가사리는 어떻게 먹이를 먹을까? 불가사리는 입이 배 밑에 있는데 놀랍게도 소화기관을 몸 밖으로 꺼내서 먹이를 먹어요. 조개 같은 먹이를 만나면 배에서 위를 꺼내 조개를 감싼 다음 그 안에서 소화를 시킨 후 다시 몸 안으로 흡수. 이렇게 직접 먹이를 덮어버리는 독특한 식사법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바다에서 불가사리를 보면 그냥 스쳐 지나가지 말고 그 속에 숨겨진 놀라운 능력을 떠올려 보세요. 그럼 다음에도 더 신기한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그레이트 스핑크스 4,500년 된 미스터리. 이집트 피라미드 옆에 우뚝 서 있는 거대한 석상, 바로 그레이트 스핑크스. 하지만 여러분, 스핑크스가 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아직도 정확히 모른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인류 최대의 미스터리 중 하나, 스핑크스의 숨겨진 이야기를 풀어볼게요. 1. 스핑크스 정체가 뭐야? 스핑크스는 사람의 머리 사자의 몸을 가진 거대한 석상인데요. 이집트에서 가장 오래된 거대 석조물 중 하나예요. 길이 73m, 높이 20m, 얼굴 크기만 4m. 몸은 한 덩어리의 석회암으로 조각됨. 기원전 2500년경 쿠프왕의 아들 카프라왕 시대에 만들어졌다고 추정돼요. 2. 근데 스핑크스의 코는 어디 갔을까? 스핑크스의 얼굴을 보면 뭔가 이상하죠? 코가 뚝 부러져 있어요. 어떻게 된 걸까요?
1700년대 그림을 보면 이미 코가 없는 상태였어요. 전설 1 나폴레옹 군대가 대포로 날렸다. 하지만 증거 없음. 전설 2 14세기 이슬람 지도자가 미신을 없애려고 부쉈다. 아직도 코가 사라진 이유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어요. 3. 스핑크스의 미스터리한 비밀들. 스핑크스에는 아직도 풀리지 않은 수많은 미스터리가 있어요. 몸 아래에 숨겨진 방이 있다. 1990년대 스핑크스 아래에 비밀 공간이 있다는 게 밝혀졌어요. 지식의 방이라고 불리는 이곳엔 고대 문명의 비밀이 담겨 있을지도. 원래 스핑크스 머리가 사자였다고. 일부 학자들은 원래 스핑크스가 사자머리였는데 후에 인간 얼굴로 바뀌었다고 주장해요. 얼굴과 몸의 비율이 다르고 얼굴이 더 작아 보이기 때문이죠. 과연 스핑크스의 모든 비밀이 풀릴 날이 올까요? 언젠가 밝혀질 날을 기대하며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만나요. 여러분 아침에 따뜻한 물 한 잔 마시는 습관이 있으신가요? 사실 따뜻한 물은 단순히 몸을 덥게 해주는 게 아니라 건강, 피부, 소화, 심지어 다이어트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숨겨진 꿀팁들이 가득하답니다. 오늘은 따뜻한 물의 놀라운 효과 제대로 활용하는 법 알려드릴게요. 1. 따뜻한 물이 소화를 돕는다고? 밥 먹고 나서 따뜻한 물 한 잔 정말 효과적입니다. 왜냐하면 위장을 따뜻하게 해서 소화 기능을 촉진하기 때문이에요. 차가운 물을 마시면 소화효소 활동이 둔해지지만 따뜻한 물을 마시면 장 운동이 활발해지고 배변 활동도 원활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변비가 고민이라면 따뜻한 물 한 잔부터 시작해 보세요. 2. 노폐물 배출과 피부 건강에도 도움. 여러분 피부 좋아지고 싶으세요? 그렇다면 따뜻한 물을 꾸준히 마시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따뜻한 물은 혈액순환을 도와 노폐물 배출을 촉진합니다. 피부 속 수분 유지에도 도움을 줘서 피부가 더 촉촉하고 맑아질 수 있어요. 물 많이 마시면 피부 좋아진다는 말 진짜였어요. 3. 감기 예방 그리고 면역력 강화에도 효과적. 환절기마다 감기에 자주 걸린다면 따뜻한 물을 꼭 챙겨 마셔보세요. 따뜻한 물이 목과 기관지를 보호해주고 점막을 촉촉하게 유지해줘서 감기 예방에 효과적이에요. 몸이 따뜻해지면서 면역력도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감기 기운이 올 때 따뜻한 물 한 잔. 4. 다이어트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다이어트 중이라면 따뜻한 물을 천천히 꾸준히 마셔보세요. 따뜻한 물은 체온을 높여 신진대사를 촉진해서 몸이 더 많은 열량을 소모하도록 도와준다고 해요. 특히 식사 30분 전에 따뜻한 물 한 잔 마시면 포만감이 생겨서 과식 예방에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이제 그냥 물 마시지 말고 따뜻한 물 한 잔으로 건강한 하루 시작해 보세요. 그럼 다음에도 더 유익한 이야기로 만나요. 여러분 발톱에 대한 속설 한 번쯤 들어보셨죠? 손톱보다 발톱이 더 천천히 자란다. 발톱이 계속 두꺼워지면 무좀이다. 발톱은 숨을 쉬어야 한다. 과연 이 말들이 진짜일까요? 오늘은 발톱에 대한 속설과 진실,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1. 손톱보다 발톱이 천천히 자란다. 정답은 5 맞는 말입니다. 손톱은 한 달에 약 3-4mm, 반면 발톱은 1에서 1.5mm 정도 자라요. 왜 그럴까요? 손은 매일 쓰면서 자극을 많이 받지만 발은 항상 신발 속에 갇혀 있고 자극이 적어서 성장 속도가 느린 거예요. 그래서 손톱은 6개월, 발톱은 1년 정도 지나야 완전히 새로 자랍니다. 2. 발톱이 두꺼워지면 무좀이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발톱이 두꺼워지는 이유는 다양해요. 발톱 무좀이 있으면 두꺼워지고 변색되지만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발톱이 두꺼워지기도 해요. 신발이 꽉 끼거나 자주 부딪히면 발톱이 두꺼워질 수도 있고요. 발톱이 변색되면서 두꺼워진다면 무좀 가능성이 크니까 병원에서 검사 받아보세요. 3. 발톱도 숨을 쉬어야 한다. X 틀렸습니다. 발톱도 숨을 쉬어야 하니까 네일을 오래 하면 안 된다. 사실 발톱은 숨을 쉬지 않습니다. 발톱은 죽은 각질, 단백질, 케라틴로 이루어져 있어서 산소를 들이마시거나 내뿜을 수 없어요. 하지만 네일을 너무 오래 하면 발톱이 건조하고 약해질 수 있으니 주기적으로 네일을 씌워주는 게 좋긴 해요. 4. 발톱을 짧게 깎으면 더 건강하다. X 틀렸습니다. 발톱을 너무 짧게 깎으면
발톱이 살을 파고드는 내성 발톱이 생길 확률이 높아요. 발톱은 너무 짧게 깎지 말고 앞쪽을 약간 일자로 남겨두는 게 좋습니다. 발톱도 우리 몸의 중요한 일부니까 더 건강하게 관리해보세요. 그럼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만나요. 세계적인 대도시 런던. 하지만 여러분, 런던이라는 이름이 어디서 온 건지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런던이라는 이름의 유래와 그 속에 숨겨진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들려드릴게요. 1. 런던 2000년 전에는 다른 이름이었다. 사실 런던은 원래 로마인들이 만든 도시예요.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로마 제국이 영국을 점령하면서 이곳에 도시를 세웠죠. 그때 로마인들은 이곳을 론디니움이라고 불렀어요. 기원전 43년경 로마 군대가 영국을 침공. 템스강 근처에 군사 요새를 건설하며 도시가 시작됨. 이곳이 점점 발전하면서 영국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 중 하나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런던의 원래 이름은 론디니움이었던 거죠. 그런데 론디니움의 뜻은 뭘까? 이제 궁금해지는 건 그렇다면 론디니움이라는 단어 자체는 어디서 온 걸까? 설일 켈트어에서 유래했다. 론디는 야생한 거친이라는 뜻이 있고 니움은 장소를 뜻하는 전미사. 즉 거친 땅 또는 험한 곳이라는 의미일 수도 있어요. 설이 한 전설적인 왕의 이름에서 따왔다. 킹 루드이라는 전설 속 왕이 이곳을 통치했고 그래서 루드스 타운이 론디니움이 되었다는 설도 있어요. 하지만 학자들은 첫 번째 설, 켈트어에서 유래했다는 쪽이 더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3. 론디니움에서 런던 어떻게 변했을까? 로마 제국이 약 400년 후에 영국에서 철수하면서 론디니움이라는 이름도 점점 변형되기 시작했어요. 로마가 떠난 후 앵글로색슨족이 들어와 발음을 바꾸면서 런던 또는 런든이라고 불리게 됐고 시간이 지나면서 현재의 런던으로 굳어졌어요. 즉 로마인들이 만든 도시가 수많은 변화를 거쳐 런던이 된 거죠. 런던이라는 이름 속에 이렇게 2000년의 역사가 담겨 있다니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그럼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